오늘의 완전정복 실험실은 형광구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구슬은 일반적으로 보통 구슬보다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일반 구슬은 이 수조나 물에 넣으면 깔았는데 형광구슬은 자체 비중이 가벼워서 가볍게 뜨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광구슬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낚시를 하실 때 이 반유동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 반유동의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반유동의 경우 일단 기본 채비는 매듭 바로 밑에 소형 삼각구슬이나 일반 반응구슬을 끼우시는데, 거기에다가 형광구슬을 끼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일단 채비를 던지신 후 착수가 되고 가라앉으면은 이 채비가 내림이 진행돼서 이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수심이 10m인데 7m 정도만 이 수심이 정해졌을 때, 그때는 형광구슬이 어신지 위로 가볍게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어신지 위에 올라가 있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미채비가 바닥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서 형광구슬이 어신지 위에 얹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낚시를 하는 분들이, 그러면 내 채비가 아직까지는 바닥에 닿지 않았구나 하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수심을, 매듭을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m 정도 올린다든지 50cm 간격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1m를 더 올려서 또 넣어보면은, 만약에 구슬이 어신지에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은 1m 이내에 그 밑에 여유층이 1m 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정도가 바닥 수심층이니까 30cm를 띄우고 싶으시면은 30cm를 매듭을 내리시면 되고, 또 더 올리고 싶으면 이제 바닥이 걸리니까 올리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성도의 활성도에 따라서 일단 형광구슬이 떨어지는 시점이 바닥이라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닥에서 자기 본인이 원하는 분이 그 해저 수심층에서 얼마를 띄울 것인가, 그만큼만 매듭을 내려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원하시는 수심층을 커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지만, 그렇게 적정한 수심을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채비를 흘리시다가 채비가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암초가 있는 경우에 미채비가 걸리게 되면은, 그 경우에 어신지에 잘 붙어 있던 형광구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보통의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깊은 수중에 있는 수중녀라도 미채비가 흘러가다가 걸리게 되면은 가볍게 형광구슬이 떨어지게 되니까, 아, 저 자리에 수중녀가 있구나. 그래서 곳곳의 수중녀를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중녀를 파악하시면은 좋은 조과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형광구슬을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좀 멀리 갔을 경우 시인성이 좀 약해서 구분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은, 형광구슬을 2개나 3개를 끼우시면은 어신지 위에 탑 형태로 3개의 형광구슬이 바닥에 닿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흘러가다가 연하 바닥에 닿았을 경우에는 형광구슬이 떨어지면서 3개의 구슬이 서로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쉽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유동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유동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분들이 반유동은 매듭이 있으니까 쉽게 그렇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는데, 전유동의 경우에 매듭도 없는데 그 형태가 나타나겠느냐,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유동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 나타나는 폭이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반유동에서 만약에 3cm가 떨어지게 되면은 전유동에서는 1cm나 2cm 정도의 조금 미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정도는 본인의 육안으로 유심히 보시면 얼마든지 구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유동 낚시를 하실 때도 형광구슬이 바닥에 닿게 되면은 형광구슬이 붙어 있던 게 떨어지니까 살짝 당겨서 다시 흘려주시면 되고, 또 닿지 않고 채비 입수가 계속 되는 동안에는 입수를, 원줄을 계속 주시면은 적정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되므로 좀 더 효율적인 전유동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바닥층 밑걸림과 채비의 입수를 쉽게 판단하시고 효율적인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동 낚시에서 유용하고 자주 쓰이는 팔자 견묶음 직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팔자 견묶음 직결은 도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채비의 강도를 상당히 높이는 효과가 있고 채비의 각도나 유연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채비입니다. 잘 보시고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채비를 좀 더 확신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이 하얗게 보이는 굵은 줄을 원줄이라 가정을 하고 지금 가늘게 보이는 이 줄을 목줄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원줄을 가볍게 잡으시고 원줄의 끝부분에 두 번 겹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이래 나란히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밑으로 한 바퀴를 돌립니다. 예, 밑으로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위로 한 바퀴를 돌립니다. 예, 위로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 줄의 끝을 위에서 밑으로 넣습니다. 예, 위에서 밑으로 넣으면 당기기 전에는 지금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예,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팔자가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을 잡고 지그시 잡아 당기시면은 팔자 견묶음 직결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조금 크게 만들겠습니다. 예, 이렇게 팔자 견묶음 직결을 만들면은 이렇게 형태의 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고리가 나오면은 이 매듭이 좋은 점이 팔자로 견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이 없고 돌아가면서 이 강하게 매듭이 되고 당기는 동안 조여지는 그 여유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듭이나 도래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약 1.34배 정도의 그 강도를 보이는 그런 매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줄이라 가정을 하고 목줄도 똑같은 요령으로 두 줄을 겹친 다음에 밑으로 한 바퀴 돌고 위로 또 한 바퀴 돕니다. 위로 돌면서 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주시고 똑같은 요령으로 위에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똑같이 팔자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팔자 위쪽을 살 잡으시면서 당겨주시면은 고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예, 고리가 이렇게 작게 나오기 때문에 목줄의 경우는 고리가 너무 크면은 보기에도 그렇지만은 강도도 뭐 조금 지장이 줄 수가 있고 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작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투리 부분을 잘라내고 목줄의 자투리를 잘라내고 원줄의 자투리 부분도 정리를 해줍니다. 예, 원줄의 자투리 부분도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원줄의 고리 안으로 목줄의 고리를 넣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목줄의 끝을 이 목줄의 고리 안으로 넣게 됩니다. 넣어서 당기시면은 이렇게 서로 엮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엮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부분도 팔자로 되어 있고 목줄 아랫부분도 겹팔자로 되어 있고 이 두 부분은 서로 둥그렇게 말리면서 엮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듭의 약점을 최소화해서 강도가 손상되지 않는 그런 직결 매듭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감성돔 낚시는 물론이고 뱅에돔이나 대물 낚시를 하실 때 상당히 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전유동 낚시를 할 때나 일반 반유동이든 모든 낚시를 하실 때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채비의 보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